추위가 더해지며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은 하룻밤 생존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노숙인 지원센터 직원들과 함께 혹한의 밤거리를 나가봤습니다. 복면 쓴 금은방 절도 용의자가 자수했습니다. 범행 2시간 전에는 다른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려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 유통 외국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검찰이 기소한 경찰관 5명이 결국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달빛철도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서 28일 본회의만 남겨도 올해 안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이어지며 영하권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 한파는 오늘 절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부터 기온이 점차 풀리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겨울왕국이 있다면 여기일까 싶을 만큼 강력한 한파가 기승입니다. 현재 경북 북동 산지를 포함해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외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절기 동지인 오늘도 영하권 추위가 강력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9도, 안동은 영하 11도, 포항은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영하 10도까지 기온이 곤두박질 친 곳이 많은데요. 낮에도 계속해서 영하권 기온 이어지겠고요.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손발이 꽁꽁 어는 강력한 한파에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강추위는 내일까지 기승을 부리다 내일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오르겠고요. 다음 주에 한파는 조금 풀리지만 그래도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토록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한파는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에게는 하룻밤 생존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파에 위험한 일이 생기진 않을까 거리 구석구석 더 바쁘게 다니는 이들도 있습니다. 노숙인 지원센터 직원들과 함께 혹한의 밤거리를 나가봤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동대구역 광장입니다. 칼바람을 맞으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지금이 저녁 7시를 조금 넘은 시간인데 벌써 밖의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썰렁한 거리에 유독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있는데 무료 급식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메뉴는 겨울 특식 김치 돼지국밥입니다. 흰 밥을 눌러 담고 넘치게 국을 부어 건넵니다. 몇 그릇째 드신 거예요? 두 번째. 떠가 있고 뭐 잘못습니다. 이 급식소를 찾는 3명 중 2명은 노숙인입니다. 길 위에서 하루 마지막 식사를 해결하고 대부분 터미널이나 도시철도 역사로가 밤을 지냅니다. 가장 사실 슬플 때가 춥고 배고플 때인데 지금이 가장 그럴 때거든요. 이제 이분들에게 그래도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들음으로 인하여 이 마음도 다치고 한 분들에게 조금 위로가 될까 싶어서. 이렇게 매일 정해진 곳에서 밥을 챙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석구석 노숙인을 찾아다니는 이들도 있습니다. 대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직원들입니다. 대합실에 자리 잡은 여성 노숙인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퉁퉁 부은 다리가 걱정입니다. 어떻게 진료소에 얘기해 놓을까요? 오신다고? 근데 많이 부었는데 바위 차이 나는데. 한참을 설득하다 결국 병원에 가겠다는 약속만 받고 일어섭니다.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도 시설에 가는 것도 끝내 싫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노숙인을 보자 어디서 잘 건지 밥은 먹었는지부터 확인하고. 어디 가십니까? 어디로 가요? 저녁은 됐어요. 오늘 밤을 버틸 핫팩과 간식을 건넵니다. 꽉 채워 나온 가방이 벌써 가벼워졌습니다. 몇 개 있지? 잠깐만. 한 개밖에 안 남았는데. 대구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의 직원은 10명. 폭염과 한파 시기 9개 구군을 돌며 매일 노숙인을 살피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이 또 욕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가령 뭐 여기서 지내지만 뭐 자기가 또 뭐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또 뭐 죽어갈 요구하시면 거기가 그때 그에 맞는. 지난해 센터가 실태조사로 파악한 대구의 노숙인은 180여 명. 이 중 절반은 일시 보호시설이나 자활시설로 들어갔고
100명 정도가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걸로 짐작됩니다. 그 수가 매년 줄고는 있지만 거리로 나오는 새로운 노숙인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위기관리 사업마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줄어든 국비는 대구 11호 메우기로 해서 지원은 계속할 수 있게 됐지만 겨울이 깊어지고 추위가 더해질수록 노숙인을 돕는 손은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달빛 철도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서 올해 안에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달빛 고속철도라는 명칭을 달빛 철도로 고쳐 일반 철도로 명시하는 등 수정 의결했습니다. 예타 면제에 대한 기재부의 신중한 판단 요구에 따라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단선과 복선 여부는 특별법에 명기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28일 본회의를 거치면 국회 절차가 완료됩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대구에서 발생한 복면 쓴 금은방 철도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범행 19시간여 만인 당일 밤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는데요. 범행 2시간 전에는 6km가량 떨어진 또 다른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려다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복면을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납니다. 금은방 주변을 서성이며 안쪽을 살피더니 오토바이를 타고 출입문을 들이받습니다. 부서진 문으로 뛰어들어가 망치로 진열대를 부수고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팔찌와 목걸이 등 10여 점을 털어 허둥지둥 달아납니다. 범행 19시간여 지난 그젯밤 10시 45분쯤 20대 남성이 자신이 저지른 짓이라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좁혀지는 수사망에 불안감을 느꼈다며 부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달서구 금은방 절도가 발생하기 약 2시간 전인 새벽 1시쯤 대구 중구의 한 금은방 앞입니다. 누군가 손에 돌을 쥐고 걸어오더니 금은방 앞에 멈춰서 출입문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문은 깨지지 않은 채 비상벨이 울리자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경찰 확인 결과 달서구 금은방 절도 용의자와 동일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금은방 털이에 실패한 남성은 중구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6km가량 떨어진 달서구 금은방에서 귀중품을 훔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3점은 구미의 한 금은방에 팔았고 나머지는 경찰에 반납했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공범은 없는 걸로 보인다며 자수한 용의자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마약 유통과 불법 체류 혐의의 외국인을 경찰이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검찰이 경찰관 5명을 기소했는데요. 1,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만 검찰이 항고했고 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결론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였습니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 5명은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 판매와 불법 체류 혐의가 있던 외국인 3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과정에 폭행과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 불법이 있었다며 경찰 5명을 기소했습니다. 지난 1월 1심, 7월 2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를 통한 신병 확보는 불법 체포에 해당하지 않고 마약을 투여한 공범들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해 제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1, 2심 무죄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억지 기소에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환영했습니다. 마약 총책 검거 과정이 정상적인 업무 범위 안에 있었는데도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소된 형사들은 큰 심적, 물적 고통과 회복할 수 없는 불명예를 안았다며 검찰의 부당한 업무 관행 타파와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1년 동안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형사들에게 사실 사기를 좀 떨어뜨리는 사건이거든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수사력을 좀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죠.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가운데 검찰이 경찰을 상대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국내외 여러 도시들이 랜드마크나 유명 문화시설, 이미지 로고 등을 통해 도시를 각인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포항도 조금 다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 그랜드 마리오네트라고 이름 지은 움직이는 예술 조형물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브랜딩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악가가 부르는 장대한 오페라 선율에 맞춰 대형 철 조각이 몸을 움직입니다. 눈을 깜빡이며 감정을 표현하고 무릎을 꿇는 동작도 자연스럽습니다. 손 위에 성인을 태우고 높이 들어 올리기도 합니다.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 힘은 성인 2명 이상이 매달려도 안전합니다. 영일만 문화 클러스터 사업의 핵심인 해양 그랜드 마리오네트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포항 아이입니다. 이 작품은 포항에서 생산된 철강제를 소재로 포항 송도동에서 제작됐습니다. 포항 출신 예술가들은 프랑스 기술자와 함께 지난해 용의 전설을 주제로 드래곤 봇을, 올해에는 용적공을 모티브로 한 포항 아이를 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야외 프로젝트를 준비해 포항에 더 많은 예술가와 기술자들을 불러 모을 계획입니다. 이 해양 그랜드 마리오네트 이 작품들은 도시 브랜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들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들과 더 소통하면서 더 좋은 작품 구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포항시는 이런 글로벌 예술 프로젝트와 함께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영일만대교 중간 지점에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인공섬을 만들고 이곳에 세계적인 디지털 아트 예술섬을 조성하겠다는 깜짝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청년 작가들이 실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전시, 360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예술섬, 디지털 아트 예술섬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용역비가 이번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내년에 1억을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움직이는 철제 로봇 포항 아이와 포항을 상징하는 다양한 예술 작품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내년 1월 31일까지 포항 동빈동 구수협 냉동창고 건물에서 개최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조선시대 과거 시험 답안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자료가 최근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자료에서 발견됐습니다. 세종 때 작성된 유일한 자료로 학술적 가치는 물론 문화재적 가치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가로 244cm, 세로 76cm. 사람 키보다도 긴 종이에 공들여 쓴 한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조선 전기 세종 때인 1447년, 영천 출신 문신 정종소가 문과 중시를 치르며 냈던 답안지입니다. 당시 정종소와 함께 응시했던 수험생은 성삼문과 박팽년, 신숙주 같은 명망 있는 문신들이었습니다. 답안지에는 정종소가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등 사조의 인적사항을 적어낸 부분과 시험관이 찍은 붉은 인장이 보일 만큼 보존 상태가 좋습니다. 출제 의도에선 조선 건국 초기 법을 정립하는 과정에 있던 당대 조정의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법이 세워지면 폐단이 생기는 것은 고금에 항상 있었던 우려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금 조선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을 얘기를 하면서 정종소가 쓴 대책과 전, 이 두 점의 답안지는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성호 교수가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자료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 2012년 정종소의 고손 호수 정세아의 집안인 영일정씨 호수 종택으로부터 이 식권을 비롯해 700점이 넘는 고문서를 기탁받은 지 10여 년 만에 빛을 본 겁니다. 실물이 확인된 유일한 15세기 식권 원본일 뿐더러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가 식권으로 희소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16세기 이전 것이 한 12건 정도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1507년도에 발견된 식권이니까 그거보다 60년이나 앞선. 이번에 발견된 정종소 식권을 비롯해
한국국학진흥원은 현재 62만 점이 넘는 국내 최다 수준의 민간 기록 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문서의 한자를 텍스트로 옮겨주는 고도서 한자 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한 데 이어 최근 한문을 문장 단위로 분절해주는 프로그램 개발도 성공했는데 서고에 잠들어 있는 방대한 옛 기록 유산이 후손들의 과학 기술을 통해 다시 빛을 볼 날이 점차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네, 야간에 비만 내리면 시야에서 사라지는 차선 때문에 아찔했던 순간 운전자라면 대부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대로 보수되지 않고 방치된 차선이 비 내리는 밤 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춘천 MBC 이승현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교차로입니다. 비가 내리고 날이 어두워지자 흰색 차선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차가 가까이 접근하자 간신히 차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춘천의 또 다른 도로입니다. 이번에는 노란색 중앙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만 오면 사라지는 도로 위 차선 때문에 운전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흰선이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제 눈이 이렇게 밝진 않거든요. 차선이 보이지 않으면 차선 이탈과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베테랑 택시기사도 사라진 차선으로 사고 위험을 느끼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 대책은 개인이 각자 알아서 요령껏 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날 날이 개고 차선이 사라졌던 장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전날 밤 차선이 보이지 않았던 곳인데요. 이렇게 차선을 따라 칠한 흰색 선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차선을 그리는 도료에는 작은 유리 조각이 섞여 있습니다. 빛을 반사해 저녁 시간에도 운전자의 눈에 차선이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게 닳아 없어지면서 비 오는 날 밤만 되면 차선이 사라지는 겁니다. 춘천시는 수시 점검을 통해 필요한 곳에서 차선을 유지 보수하고 있다면서도 빗속에서도 잘 보이는 특수한 도료는 값이 비싸 못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의 노면 표시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노면 반사 현상이 나타나 정상 주행에 많은 지장을 줍니다. 따라서 도로 관리 주체는 철저한 관리 감독이 비 내리는 날 교통사고는 맑은 날보다 치사율이 1.4배나 높습니다. 생명선 역할을 하는 차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도로에서 운전자들의 위험한 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한파가 몰아치면서 도심 건물마다 커다란 고드름이 줄줄이 달리고 있습니다. 고드름이 아래로 떨어지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 보니 곳곳에서 고드름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MBC 충북의 이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외벽 전체에 고드름이 얼어버린 폭포처럼 붙어 있습니다. 14층부터 3층까지 길이만 30여 미터. 세탁기 배수관이 동파되면서 흘러내린 물이 외벽에 얼어붙은 겁니다. 너무 놀랍죠. 요즘 같은 세상에. 저래가 어떡해요? 도심 초등학교 근처의 한 건물 외벽에는 3층 높이로 송곳처럼 날카로운 고드름이 매달려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아슬아슬한 상황. 취재 중에도 갑자기 고드름이 떨어져 급하게 피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지금 고드름 떨어져서 위험해요. 결국 소방관들이 사다리 차를 타고 고드름 긴급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제거하겠습니다. 둔기로 칠 때마다 고드름이 도로에 쏟아지며 산산조각 납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강추위에 고드름이 생겨 위험하니 제거해달라는 119 신고가 하루 평균 10건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높은 곳에 매달린 고드름은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11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주변 안전 통제하면서 이제 작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보다는 119에 신고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고드름이, 땅에서는 빙판길이 행인들을 위협하는 겨울. 실제로 지난 2018년 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유치원생이 고드름에 맞아 머리를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는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함께 기소된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재훈 달성군수가 마약을 흡입했고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내년 1월 1일자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승진은 4급 4명, 5급 23명, 6급 이하는 123명입니다. 전보는 4급 10명, 5급 41명, 6급 이하 134명, 퇴직은 33명, 신규 임용이 79명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학교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했고, 유보 통합과 학교 시설 복합화 본격 추진에 따른 조직 개편을 반영했다고 대구시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여성정치발전 보조금의 용도를 구체화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여성정치보조금의 용도를 정책개발비, 여성정치인 발굴과 교육경비,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당원 교육경비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보조금 10% 이상을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 써야 하지만 용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여성을 위해 쓰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겨울왕국이 있다면 여기일까 싶을 만큼 강력한 한파가 기승입니다. 현재 경북 북동 산지를 포함해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한파 경보로 격상된 상태고요. 그 외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한파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절기 동지인 오늘도 영하권 추위가 강력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9도, 안동은 영하 11도, 포항은 영하 8도까지 기온 뚝 떨어져 있고요.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이하로 기온 내려가 있는 곳 많습니다. 낮에도 추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낮에도 영하권 예상되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손발이 꽁꽁 어는 강력한 한파에 건강관리는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는데요. 울릉도와 독도는 눈이 많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1.5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영하 9도, 김천은 영하 11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합니다. 낮에도 대구의 기온 영하 1도, 김천은 영하 3도로 계속 영하권 이어지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영주 영하 12도까지 뚝 떨어져 있는데요. 안동의 낮 기온 영하 4도, 영주는 영하 6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건조함과 강풍이 이어집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고요. 낮 기온은 영하 2도 예상됩니다. 강추위는 내일까지 기승을 부리다 내일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오르겠고요. 다음 주 한파는 조금 풀리지만 기온은 평년보다 계속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